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을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뭐 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 탈북자 얘기도 쭉 하고요.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떤 통일이냐? 뭐 최근에 자유북진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무력을 이용한 통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만에 통일 방안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여기에 자유주의 철학이 빠졌다.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될까요? 그 자유주의를 담은 통일 방안이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함축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예, 어떤 하나는 북한하고 통일 안 하겠다. 예. 또 하나는 예. 굳이 통일하려면은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북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유북진론 이게 예. 이제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의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흡사 이승만 시대와 닮아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북진 통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훨씬 더 강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 역대 어느 정권도 평화통일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헌법에 아예 평화통일 네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번 그 경축 기념사에 잘 보면은 네. 평화통일의 평화 부자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유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뭐 평화통일이 아니라 예. 그냥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통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네. 그 통일을 꼭 해야 돼라기보다는 그냥 한반도 평화 공존, 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막, 이제 그게 역대 정권의 평화 통일 방안이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단계적 통일론이거든요. 네, 네, 네. 처음에는 평화 공존하자, 예.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예. 그리고 교류를 하다가 그다음에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자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정권의 특징은 네. 그거 다 무시하고 통일은 하나밖에 없어. 북한을 굴복시키는 거야. 자유주의로 굴복시키는 거 말고 다른 통일 방안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전쟁한다 그러면 다들 반대할 텐데요.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예. 한반도에서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는 아니지만 네. 전쟁을 하면은 북한하고 대한민국만 전쟁을 하나요? 그렇죠. 예. 한반도에서 이게 대리전이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3차 세계 대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 한반도가 그야말로 화약고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6.25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참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이승만 네.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네.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뭐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습니다. 그 영화가 왜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은 건립하겠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석열 독립기념관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라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민주주의 파괴했죠. 네. 뭐 그다음 뭐 박정희 정권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긴 했지만 이승만 정권도 민주주의 파괴했죠. 6.25 전쟁 과정에서
뭐 학계에서는 거의 한 1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0만 명 정도의 국민을 학살했죠. 민간인을 학살했죠. 기타 등등 죄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1960년 4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요. 네. 뭐 전 대통령은 세계 정치사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왜 드문 사례냐면은 초대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1948년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네. 근데 또 2번 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세계 정치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없을 겁니다. 2번이나 초대 대통령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앉았지만 2번 다 쫓겨난. 네. 사실은 4월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예. 지금 자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는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는 사람들은 예. 그 헌법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했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예, 헌법 전문에. 헌법 전문에. 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4.19는 불의에 한가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대통령을 쫓아낸 거로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불의에 한가한 4.19로 쫓겨난 대통령을 띄우면 네. 불의에 한거했다는 4.19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헌법 전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처사다. 헌법은 무시하는 처사다.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헌법 반헌법 얘기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쿠데타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예.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려는 사람들이야말로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헌법, 반국가 세력이므로 예. 만약 법으로 이승만 어긋나서- 대통령을 기념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헌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헌법부터 고쳐라. 헌법부터 고쳐라. 예.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나라를 헌법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헌법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띄웁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4.19 기념관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합니까? 안 되죠,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 쿠데타다 이렇게 네. 역사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는.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아주 긴 호흡으로 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네. 역사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 차근차근 지금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